네, 계속해서 디지털 논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뭐 실제 강의를 하면 보통 인트로덕션 하고 이렇게 하죠. 또 뭐 첫 시간에 수업을 하면 또 학생들이 뭐 많이 싫어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첫 시간부터 수업을 다 빡세게 하시겠죠. 일단 저도 강의록을 일단 놓고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나오는데 디지털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에 앞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뺐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요즘은 이제 그것이 뭐 완전히 사라지고 있죠. 디지털 카메라의 판매량이 해마다 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그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흡수가 되고 시장이 아마 전문가용 완전 그 고가의 전문가용 시장 외에는 나머지는 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뭐 어떤 회사는 70%가 줄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광학기기를 제외하고 광학기기의 어떤 그 렌즈 자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못 만듭니다. 그런데 렌즈 자체를 제외하고 디지털 그런 광학 장치의 센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면 결국 디지털 영상 장치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 1등이 세계 1등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디지털. 우리가 그 이진수를 말할 때 0과 1이죠. 이진수는 0과 1로 표시를 합니다. 10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의 수로 표시하는 것이 10진수죠. 16진수는 0에서부터 이제 뭐 15인데 10서부터는 그 알파벳으로 쓰죠. A, B, C, D, E, F 그런데요. 그러면 이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 0과 1 두 가지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수의 체계를 이진수라고 합니다. 그 이진수에서 0 또는 1 그거 자체를 하나의 디지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디지트.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이진 방식의 이런 표현이 되겠죠. 0과 1로 표현하는 뭐 이런 거 되겠습니다. 디지털 결국 우리가 공과대학에서 뭐 디스플레이 공학과를 나왔다. 디스플레이 공학의 그 대부분의 이론들은 물리학과 또는 화학과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물리학과, 화학과 분들이 이런 근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학 자들이 나은 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회로를 볼 줄 안다는 겁니다. 회로를 볼 줄 안다. 회로를 활용할 줄 안다. 그다음에 회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 그것이 우리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일컬어서 진리의 전당이다. 뭐 대학에서 뭐 하냐? 우리는 보통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 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변할 수 없는 어떤 현상, 그런 현상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통틀어서 진리라고 하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과대나 사회과학 이런 곳에 응용과학이라고 하는데요. 공과대학 분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리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탐구를 하지 않고
진리탐구는 물리학과, 무슨 생물학과, 화학과 이런 분들이 진리탐구를 하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밝혀놓은 세상이 작동하는 여러 가지 원리, 자연계, 자연 시스템이 운영되는 그러한 그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과학이나 우리 공학, 이런 응용과학에서는 실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 과학자들이 밝혀놓거나 정리한 이론들, 분명한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는 그러한 원리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뭐 전기, 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이런 그 전공들은 주로 회로, 항상 회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회로를 볼 줄 못한다면 공학 전공자로서의 장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회로를 볼 줄.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논리, 뭐 디지털 이론은 왜 뭐 하는 거냐? 디지털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회로를 이해하고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논리를 이제 배우는 거죠. 디지털 논리를 배워서 디지털 회로를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회로를 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도 디지털 회로가 이제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에도 제조 장비는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 그 자체에도 반드시 디지털 회로, 디지털 시스템이 들어가니까요.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가신 것 같은데 그 디지털 시스템 설계하시던 분 계시죠? 젊은 교수님. 아주 젊은 교수님 중에 그런 디지털 시스템을 본인이 직접 설계하는 그런 아주 그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계셨던 거를 뭐 기억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학교 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회로는 뭔가요? 디지털 회로. 디지털 논리로 이루어지는 전자 회로를 말하는 거겠죠. 그걸로 뭘 만드는가요? 첫째는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시스템을 만듭니다.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갖출 거 다 갖춘 거예요. 분명한 어떤 체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하는 것들은 뭐 디지털 모듈, 디지털 회로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모듈. 그 모듈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디지털 모듈을 설계하고 디지털 모듈을 이제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런 모듈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지는 지금은 소형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뭐 모듈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칩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스템 온 보드라 그랬어요. 시스템 온 보드라 그랬는데 지금은 SOC라 그랬어요. 시스템 온 칩의 시대입니다. 하나의 작은 디지털 칩에 반도체 칩에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고로 지금 뭐 디지털 회로의 중요성, 디지털 논리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근본적인 파괴와 재건설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혁명은 이전에 있던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없애버린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새로운 것을 이제 설계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뭐냐 그러면 산업혁명은 뭐냐?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들이 완전히 막 사라진다는 거죠. 이전에 있던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로 생기는 그런 변화.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 졸업을 해서 나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뭔가요? 이전에 세 번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무슨 운동화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요. 옷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또 예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됐는데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거, 냉장고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에어컨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서 이제 좀 자랐는데 광고를 많이 했죠. 인공지능 냉장고,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 에어컨 시스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들었지만 이전에는 사실 그게 전혀 별개의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전제품에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산업의 전 분야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그것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그러면 인공지능이 가능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디지털 시스템이 그렇게 확장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전 산업 분야가 디지털 시스템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 지금도 바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급격한 변화들이 막 진행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변화의 시기를 지금 그런 시대에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은 결국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디지털은 0과 1로 일컬어지는 그죠? 0과 1로 이루어지는 이진수 체계. 그 값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바이너리 값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바이너리 값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논리를 배웁니다. 로직이라고 하죠. 로직. 그런 바이너리 값, 0과 1의 값을 가지는 그런 로직을 배운다. 그 다음에 그 로직, 논리를 가지고 연산을 배웁니다. 연산. 로직을 배우고 논리 연산을 배웁니다. 그 논리 연산을 가지고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논리 회로를 구성합니다. 논리 연산에 이루어지는 논리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논리 회로를 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모듈을 거쳐서 가지 않고 그냥 곧바로 디지털 회로 가지고 디지털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직을 배웁니다. 첫째, 디지털 로직을 배우고요. 디지털 로직을 가지고 디지털 연산을 배웁니다. 디지털 연산을 배우고 디지털 연산을 배우고 난 이후에 디지털 논리, 디지털 로직 회로를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거, 해석하고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른 아날로그 회로, 전기 회로 이론, 또 전자 회로 이런 것을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아날로그. 그래서 전자 회로 해석, 전자 회로 합성, 전자 회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가지고 그러한 회로를 설계하기까지 나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